한마디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혼자 이거 위법적인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모르고 이렇게 영장 발부했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예. 이거대로 그냥 체포 진행되고 사법부의 판결을 받고 헌재의 판결을 받고 하는 진행이 지금 순리대로 되어가고 왜 시간을 끌려고 하죠? 첫 번째로 물리적인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나중에 형사재판 갔을 때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형사재판상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거를 강행하다가 지금 관자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왜 빨리 해야 되죠? 지금 대통령을 굳이 왜 체포해야 되죠? 조금 기다리면 안 됩니까? 그 판단을 대법원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이 마련하는 집요한 토크쇼 시작합니다. 네, 오늘도 이경 더불어민주당 전 상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류재화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역시 지난 일주 사이에도 또 엄청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오늘도 뭐 계속 또 스토리는 변해가고 있죠. 자,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가 또 됐습니다. 그런데요, 지난주에 보니까 이경 대변인 틀렸습니다. 왜 틀렸는지 아시죠? 저는 해야 된다. 네, 1월 6일 그러니까 체포영장 마지막 시한에 이경 부대변인이 그날 네. 자정까지니까 한 할 번은 거라고. 더 해야 된다. 그리고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예. 저는 근데 제가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기만 하면 되죠. 제 생각에는 아마 이경 대변인께서 아마 민주당에 네. 속하고 계시니까 민주당에서 그 소식을 들으신 게 아닐까 싶어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했던 말을 보면 네. 사실상 민주당이 국수본 경찰이죠. 를 거의 지휘하면서 소통을 네. 했지만 사실상 내통에 가까운 소통을 네. 하면서 이 영장 집행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 소식을 이렇게 먼저 이경 듣지 대변인께서 않으셨을까? 듣고 예측을 하셨는데 그 마음대로 안 된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경 대변인이 그 바람을 좀 강하게 담아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당장 윤석열 대통령을 당장 구속하거나 당장 재판 사법부의 그 판결이 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법 앞에 모든 사람들이 평등한 것처럼 대통령실에 그렇게 숨어 있지 말고 나와서 수사를 빨리 받아야 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염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염원을 제가 담아서, 담아서 말씀을 드렸다고 해야 되겠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지금 또 무슨 전원이 감돌고 있다 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집행할 걸로 보십니까? 이번에요? 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좀 순서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아침까지 확인한 결과로는 경호처 내,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 내에서도 80% 이상은 정말 반발이 좀 심하다라는 얘기를 오늘 아침까지도 이제 내부 관계자들을 통해서 전달해서 들었고요.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검토하라. 한마디로 네. 총기 사용을 지시한 거나 다름없는데 그러면 진짜 총기를 사용할 우려가 되는 사람, 우선 경찰과 군은 없죠. 그럼 경호처에서도 몇백 명 중에 경호처 직원들 중에서도 지금 경호처 차장을 포함해서 5명 정도가 우려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호처 차장 그리고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체포영장이 먼저 발부가 될 것이고 이미 됐죠. 차장 같은 경우는. 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먼저 체포를 하게 되면은 나머지는 굳이 불편함 없이 네, 알겠습니다. 진행될 것 같아요. 네, 좀 간략하게 먼저 예상만 좀 한번 해주세요. 집행을 할 수 집행을 할 것이냐, 물론 집행은 언젠가는 할 수 있겠지만 빠른 시간에 지금 할수 있을까요? 공수처에서 협조 공문 보내고 하는 걸 보면은 집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저는 집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일단 우리 대전제 아마 이경 대변인도 거기에서는 다 동의를 하실 텐데 우리 공무원들 간에 기관과 기관 간의 무력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나지 말아야 한다는 데에서는 우리 여기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아마 거의 그렇죠. 동의하실 거예요.
아무리 모두가 원하는 원하지 이게 그 굉장한 심각한 사태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 최대한 마마 무력 충돌을 피하는 쪽으로 집행을 하려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 온건파라고 하는 박종준 전 그 얘기를 경호처장이 이제 해볼 거예요. 해야 네. 되는데 사태가 된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격앙돼 있고 격앙돼 내부 있기 경호처 때문에. 내부가 어떻게 반응할지 예측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집행하다가는 아주 불의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변수가 생긴 게 박종준 경호처장이 사표를 했어요. 네. 자, 우리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뭔가 주도권을 잡고 그동안의 대통령을 몸으로 받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이분 알고 보니까 매파가 아니라 비둘기였던 비둘기파.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요건 좀 먼저 저희가 저번 방송에서도 박종준 처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걸로 제 쇼츠도 만들어진 것 같던데. 네. 박종준 전 처장은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세종시에서 출마까지 했던 분으로 인품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있었고, 저도 몇 번 이렇게 왕래가 있으면서 굉장히 점잖은 선배 같은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이 어쨌든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저지하는 데 앞장섰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사실 굉장히 놀랬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이번에 사퇴하고 경찰에 출석하시면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 신분에 걸맞은 수사를 해달라. 예. 그리고 절대로 그러니까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나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물밑에서 계속 여기저기를 조율하셨단 하다가 말이에요.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거는 위법을 할 수는 없고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게다가 경찰 출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경찰에 이미 출석해서 그래서 조사를 받고 사표를 낸 거죠. 네. 근데 저는 여기서 그 박종준 처장의 발언 중에서 되게 주목할 것이 경찰이 친정인 내가 소환 조사를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누가 수사를 받겠나 이 얘기는 굳이 안 해도 될 얘기 같았었거든요. 꼭 누구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 누구한테 하는 얘기라고 생각하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두 분 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맞는 말이세요.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었죠. 영장 집행 막지 말아라. 측근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스스로 출석을 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바로 사퇴를 했죠. 그러면 경찰이 모든 것을 수사하고 불출석 요구를 했을 때 다 가서 출석을 다 응했습니다. 근데 지금 경호처에 2인자, 3인자 하면서 차장, 처장 이런 사람들 출석 요구를 지금 계속 불응하고 있죠. 첫 번째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로 많이들 읽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경호처는 된다는 말씀은 누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 법 집행을 법적으로 이제 정확하게 정당하게 법 집행을 할 때는 거기에 따라야 된다. 이런 거죠.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보여준 거죠. 박종준 처장. 그렇죠. 스스로 보여준 거죠. 그리고 경찰 내부망에서 메시지가 한번 올라왔다가 삭제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메시지 내용 경호처. 자체가 경호처. 그 경호처 내부 메시지가 A4 용지 3쪽짜리 상당히 깁니다. 근데 축약을 하게 된다면 지금 영장 집행은 정당한 것이다. 위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강경하게 대응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것을 차장이 지금 경호처 차장이 삭제를 지시를 했는데 부장들이 다 두 번 다 막았어요. 당사자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를 했고 다 막았어요. 전산 직원을 향해서 이거를 처리를 했다가 삭제가 됐다가 바로 또 그것이 살아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80%가 다시 살아났습니까? 그럼요. 다시 살아났어요. 메시지가 다시 살아났어요. 네.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이렇다는 겁니다. 네. 경호처 내부 분위기가. 그러니까 지금 아주 법적으로 정상적인 그 영장 집행 과정은 맞는 것이다라는 것이 경호처 내부의 전반적인 분위기예요. 알겠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거 경찰이 친정인 내가 소환 조사를 거부한다면 누가 수사를 받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여기 주어를 바꾸면 경찰의 친정인 내가 이 얘기는 검찰하고 똑같잖아요. 검찰도 어차피 수사기관인데 검찰 출신인 내가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누가를 받겠는가? 이건 윤석열 대통령하고 대입을 바꾸면 똑같은 얘기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물리적인 충돌 없어야 되는데 유혈 사태 없어야 된다는 얘기도 네. 양쪽 모두에게 하는 얘기 같이 저는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는 공수처에다가만 하는 말이 아니라 네. 자기 친정인 경호처에다가도 하는 말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리고 그 과정을 조율하기 위해서 뭐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여러 가지 요청도 하고 공수처에다가도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이에 물밑에서 조율을 하다가 그 조율이 결국 안 돼서 박종준 처장이 물러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을 보면 박종준 처장은 어느 한쪽 입장에 섰다기보다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양쪽 모두에게 그 완충지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난번에 사실 그 류저 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박종준 처장은 선비 같은 분이다. 그렇죠. 오늘도 그렇죠. 얘기했죠. 근데 인품은 그렇게, 좋으세요. 네. 네. 그 근데 지금 보니까 비둘기 쪽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난 주말에 그 박종준 처장을 잘 아는 기자들 몇몇과 만나서 식사를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뭘 주도적으로 강경하게 하실 분이 또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을 끼고 다니고 늘. 아 정말 점잖으신 분이에요. 네. 근데 지금 어떤 분이었는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더 확실해지겠죠. 아니 근데 이렇게 점잖은 분한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잖아요. 너 뭐하는 XS야? 나를 지킬 뭐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지금. 이런 분한테까지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까? 예. 근데 정보가 빠르세요. 네. 역시 아니, 이게 그런 민주당과 경찰은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모양인데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네. 되고 뭐 상관없어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런 내부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를 얘기가. 네 아니 이미 그렇게 나왔고 너 내부에서 뭐 하는 나오는 놈이냐 얘기를 뭐 이렇게 너 뭐 하는 땡땡이냐 노문 아니겠죠 땡땡이냐 네. 이런 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거를 국민의힘에서 미리 알아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전 되게 궁금한 게 그럼 이게 난파선 탈출입니까? 아니면 경질입니까? 짧게. 저는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의 그 어떤 대응에 미치지 못했던 것도 있는 것 같고 박종준 전 처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법 처리를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 1차 영장 집행을 저지했습니다. 저지했고 그리고 그 1차 영장 집행과 지금 있을지 모르는 2차 영장 집행 사이에 부단히 본인이 물밑 조율을 했는데 그게 결국 무산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산된 상황에서는 본인이 더 이상 할 일이 없고 역할이 없고 자기 소신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 배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은 나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대통령한테 그런 소리까지 듣고 이분은 위법한 것을 행사하고 싶지 않은데 위에서는 총기 사용까지 위라는 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총기 사용까지 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참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김성훈이나 이강훈은 아예 윤석열 라인이라는 것보다 김건희 라인이라는 보도가 이미 다 되고 있어요. 그것까지 모르신다고는 하진 않겠죠. 이미 그렇게 보도가 이미 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김건희 라인이 아닌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김시인 부장이라는 사람도 이제 그 세 명이서 뭐 김건희 라인이다라는 보도가 되고 있는데 두 가지 다죠. 본인도 나가고 싶고 그러니까 위협한 걸 하고 싶지 않으니까 경호처 직원들한테 죄송합니다. 경호처 직원들한테 위협한 걸 시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되니까 뭐 쫓겨나면서도 뭐 그렇게 기분은 오히려 가볍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 위험해진 상황인 것 같아요. 김성훈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뭐 윤석열 라인을 떠나서 윤석열, 김용현, 김건희 라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들어간다면 더 위험해질 것 같은데 변수가 많아요. 저는 그 이전보다 1차 영장 집행 때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위험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우리 이경 대변인께서 경호처 내부에 동요가 있다. 경호처 내부에도 지금 사실 영장 집행에 순순히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여론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보도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소수의 몇 명이 강경파 몇 명이 또 경호처 직원들은 다 이제 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무기를 쓰든 아니면 물리적으로 막든 그거를 또 저지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소수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저는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 상태로 공수처와 경찰이 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지금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지 이거를 강대강 대치 국면으로 계속 끌고 가면 국민 모두가 불안해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대강 생각해요. 대치 국면으로 안 가려고 지금 공수처가 시간을 좀 더 끌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체포를 먼저 할 겁니다.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경호처에서는 대통령을 경호하는 거지 그분들이 경호처 직원들이 경호처 차장이나 경호처 본부장을 경호하는 업무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말도 나와요. 경찰이 체포를 하러 가잖아요. 어디에 있다고 경호처 직원들이 알려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내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한다 하더라도 누가 맡겠습니까? 지금 머리 되는 사람이 없는데요. 그리고 이강호 본부장이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잠깐 기억에서 흐릿한 카이스트 졸업식. 과학기술, 네, 과학기술 예산에 대해서 완전히 삭제한 거에 대해서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그 졸업생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입튼 사람이 이광호 본부장이에요. 아, 그리고 네, 이광호 본부장이 그 입을 틀어 막았고요. 그렇게 정당한 발언을 한 학생을 사지를 들어서 끌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위험하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무기 사용에 대해서 우려되는 사람들이 작게는 3명. 지금 차장, 본부장, 그리고 이제 그 부장이란, 김신 부장이란 이 3사람이고, 넓게는 5명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미 다 파악이 되고 있었고, 이걸 또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경호처 내부에서 나온 제보로 이게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먼저 체포를 한다면은 이렇게 우리가 국민이 우려하는 상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수처도 이미 알고 있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하시는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충돌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영장 집행을 하려고 공수처도 먼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그렇죠. 체포. 왜냐하면 거기는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이 경호 대상인데 그분들은 직원이니까 경호 대상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러면 그 관저가 군사 기밀 시설이고 경호 시설인 것은 또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충돌의 여지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좀 다른 측면에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는 누차 말씀드린 건 공수처가 이렇게 중심이 돼서 경찰의 광범위한 그 협조를 받아가지고 영장 집행하는 게 위법할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지금 얼마 전에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판결이 났는데 그 중에서 일부 무죄가 났어요. 그 일부 무죄가 난 이유가 뭐냐면 그 위법 수집 증거라 그래서 그 이정근 씨가 제출한 핸드폰에서 발췌한 그 증거물의 효력을 부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굳이 왜 드리냐면 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혐의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자칫 잘못하면 여러 가지 수사를 한다 손 치더라도 그게 형사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전혀 가지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논란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결론도 만들어야 되고 절차상 위법 요소도 없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그 충돌의 위험도 줄여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공수처가 더 이상 자꾸 주도를 하지 말고 내란죄에 관해서 수사권이 확실하게 있는 경찰로 이 사건을 재이첩하라는 겁니다. 너무 급하게 하다가는 일을 그르칠 수 있으니까. 아니 그 말씀을 지난번에도 해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우려가 있다고 말씀을 계속 해주시는 건데 그런 우려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법적 근거에도 공수처가 이것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히 있는 거고요. 사법부에서 이건 재판부에서 이게 영장 집행이 발부가 된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한마디로 판사가 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혼자 이게 위법적인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럼 사법부에서요 이거를 모르고 이렇게 영장 발부했을까? 그건 아닐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계속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거기에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혼란을 갖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합니다. 계속 해도 상관이 없다 하시니까 좀 더 할게요. 네, 또 해주세요. 이게 제가 이제 그 영장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법원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그것도 기각됐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봤어요. 기각 결정문을 봤더니 제가 가장 우려되는 건 수사권 문제예요.
공수처한테 수사권이 있는지 이거에 관해서 구체적인 판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있다고 단정하고 근거가 명확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재항고된 상태거든요. 대법원에 갔어요. 대법원에 가면 아마 확정된 판결이 나오긴 할 겁니다.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건데 그러면 그 수사권 문제에 관한 그 논란은 종결이 될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논란이 있는 상태예요. 물론 제가 법적 논란이 있다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정당하다 말씀드리는 건 결코 아닙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그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어떠한 제도도 없는 이상 존중돼야 돼요. 하지만 이 위법 논란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진행하다가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이거 증거 다 효력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그거 어떻게 아니, 책임져요? 사법부가 좋은 말씀이세요. 죄송해요. 간단하게.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세요. 근데 사법부가 그런 검토 안 했겠습니까? 공수처는 그런 검토 안 했습니까? 그러면은 국수본으로 꾸려져 있잖아요. 수사본부는. 그럼 그런 검토 안 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검토를 이미 다 마쳤기 때문에 진행을 되는 거고. 그런 검토를 했는데 그러면은 송영길 이미 무죄 났잖아요. 송영길 1급 무죄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검토를 했는데도. 돈봉투 아니다가 무죄예요. 돈봉투 사건이 아니다가 무죄인 거고. 아, 그러면 지금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건 좋아요. 네, 좋은데 저는 지금 이거대로 그냥 체포 진행되고 사법부의 판결을 받고 헌재의 판결을 받고 하는 진행이 지금 순리대로 되어 가고 있다. 조금 이것이 기다리면 안 옳은 됩니까? 길이다. 그 판단을 기다려요.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때까지 꼭 물리적인 충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자, 집행을 보세요. 강행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법원의 판단을 뭘 받아요? 지금 재항고했거든요. 그 영장에 대해서 왜 시간을 끌려고 수사- 하죠? 아니 왜 그 시간을 끌려고 하죠? 제가 그게 수사권 더 이미 이상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게 더 물리적인 이상해요. 충돌의 위험을 줄이고 그리고 송영길 대표 돈봉투 무죄입니다. 일부 지금 무죄 다른 받았죠? 일부 일부 무죄가 무죄 받은 자 이유는 보세요. 뭐예요? 돈봉투 사건이 아예 무죄고요. 이거를 다시 다른 걸로 해서 먹고 사는 연구소인가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일부 유죄가 나온 거지. 돈봉투 그렇게 난리를 그러니까. 쳤던 돈봉투는 무죄입니다. 네, 지금 송영길 사건은 아니 지금 먼저 여기서 다시 꺼내주셨는데 제가 그걸 꺼내서 얘기할 필요는 알겠어요. 없었거든요. 송영길 사건 없었는데 얘기하지 그걸 말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영길-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고요. 예. 돈봉투는 무죄입니다. 알겠어요. 무죄 네. 하시고 위법 수집 증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고요. 이렇게 아까 제가 왜 굳이 강행하냐고 왜 굳이 기다려야 되죠 말씀하시니까 첫 번째로 물리적인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이 나중에 형사재판 갔을 때 증거 능력이 없어지는 그런 형사재판상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막아야 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이거를 강행하다가 지금 관자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결과에 승복을 하겠습니까? 이 재판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왜 빨리 해야 되죠? 지금 대통령을 굳이 왜 체포해야 되죠? 제가 그건 지금 말씀해 빨리 주세요. 하자고 하나요? 영장 집행 굳이 진행하자는 강행해야 거예요. 되는 게 순행- 뭡니까? 순서대로 하자는 거죠. 영장 집행을 안 할 수도 있어요. 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굳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면 굳이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굳이 저는 왜안 해야 이유를 되는데 왜 또 기다려야 말씀드려요. 되는데 왜 기다려야 되는데 제가 순례대로 첫째- 하면 되는데 왜 네.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정리를 할게요. 국민은 생각 안 하십니까? 자, 정리를 할게요. 지금 얘기하시는 게 위법한 수사에 따른 증거는 나중에 법원에서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럴 우려 때문에. 예, 그럴 우려 때문에.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이 윤석열 체제가 계속 진행될 경우에 국정 혼란은 더 심각해진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게 왜 되고 있어요. 지금 직무정지가 됐습니다. 예. 무슨 체제가 진행이 됐죠? 그런데 헌재 결정대로 재판이 신속하게 네, 진행되고 맞아요.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게 왜냐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체포가 국가에 어떤 실질적 이득을 가져오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류자 대변인이라고 이경 대변인 얘기는 전혀 다르죠. 그렇죠.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아침 보도를 보니까 산불 미국인들에게 위로의 내용을 전하는 페북글을 썼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시각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이제 예전에 이제 네. 무한 제주공항 사고 때도 메시지를 대통령이 페이스북으로 내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도 똑같은 생각이었는데 그 어떤 LA 산불 그리고 그 우리 한인 교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그 안타까운 사정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슬퍼하고 유감의 표시를 하고 응원하고 싶은 그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야 대통령이 왜 없겠습니까? 무한 그 제주공항 사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어떠한 메시지를 낸다는 것 자체가 국론 분열의 한 가운데 지금 대통령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그 거기에 어떤 그 불난데 이렇게 부채질하는 격으로 뭔가 그런 열기를 더 강화시켜서 국론 분열을 더 심각하게 만들 위험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적 메시지든 아니면 뭐 위로의 메시지든
최대한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그 메시지에 좋은 말씀이세요. 대해서. 네. 거기에 덧붙여서 직무정지된 대통령이 굳이 그런 메시지를 내서 시끄럽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직무정지됐다고 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직무정지된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내는 건 이상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노동자들, 그리고 대학 졸업생들, 아까 예산 얘기했던 대학 졸업생들, 12.9 참사 희생자들, 뭐 최수근 상병 다 할 것 없이 정말 대통령이 메시지 내야 되는 순간,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대통령이라면 메시지를 내야 되는 순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이상한 메시지가 보여요. 지금 이 대한민국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오는 이 윤석열 정권의 대한민국에서 그 메시지는 정말로 이질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엉뚱한 메시지를 내는 건 아닌가. 이것이 국민의 심정일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지금 이 시국에 그렇게 한가하냐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분이 말씀을 시작할 때는 좀 짧게 해주시기로 했는데 그래요? 굉장히 길어집니다. 지금. 짧게 해야겠네요. 30초 안에 네. 땡 좀 30초 쳐주세요. 지금 시그널이 계속 들어가는데 너무 점잖게 해주셔가지고 일부러 외면을 하고 계세요. 그래요? 자, 최상목 권한대행, 저는 이분의 메시지가 차라리 이런 메시지면 안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는 법과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기 바란다.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당시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여야가 합의해서 위헌적 요소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 현행 법률 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 자, 이 얘기는 경호처가 말하는 정당한 경호권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인정한 얘기 같아요. 물론 특검법 빨리 마련해서 특검으로 넘기는 게 최선의 시나리오겠죠. 저는 여기서 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논리가 국민의힘 논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논리는 제 논리랑도 비슷하고 국민의힘 논리랑도 비슷한데 그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리고 박종준 처장의 논리랑도 비슷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최상목 권한대행한테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뭐 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영장 집행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옳습니까 하면 네. 옳다 이렇게 대답은 못 하실 거예요. 다만 지금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법적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공수처가 수사권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강행하는 것이 맞느냐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 대답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건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대안을 내야 돼요. 출구 전략을 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란 특검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란 특검법이 만들어지면 공수처든 검찰이든 경찰이든 본인들이 하고 있는 수사를 이 관련된 수사를 다 특검에다 이관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권 논란이 한 방에나 정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언제 합니까? 언제? 지금 이미 민주당에서 우리 그날 지난번 네. 방송했던 날 아마 민주당에서 특검법 재발의를 아마 했을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있고 국민의힘에서도 독자적인 민주당이 지금 낸 특검법에 워낙 위헌적인 요소가 많고 수사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래서 국민의힘이 독자적인 특검법을 낼지 고민해보겠다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특검법은 또 하나 국민의힘의 또 다른 갈등의 한 요소가 또 될 거예요. 특검법을 마련하는 과정이. 근데 이제 왜 그런 특검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하면은 지금 이 현재 대치 국면을 해결하기 위한 출구 전략으로 사람들이 모색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최상목 권한대행은 경제관리 출신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게 경제 지표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다 봤거든요. 대외 신임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거는 뭐 유재하 위원장이 동의를 아까 하지 않았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법원이 발부된 영장을 가지고 체포를 하면 되잖아요. 이거는 현재까지 나와 있는 가장 법적인 절차 아닙니까? 이게? 지금 그 체포를 한다고 했을 때 예, 여러 가지 아까 그 과정 중에서의 문제점 예상되는 장애를 얘기했는데 그거 빼고서라도 예. 체포한다고 했을 때 지금 관저에 있는 대통령과 경호처가 순순히 응할 것으로 보이진 않죠. 그러니까 저는 그 원칙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론적으로 이 땅의 법과 민주주의가 살아 있으려면 체포영장은 집행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그건 맞고 사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생각한다면 영장 집행이라는 불행한 사태 이전에 본인 스스로 당당하게 출석해서 법적 혐의에 대해서 벗으려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만약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하다가
만에 하나 물리적인 충돌이나 유혈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대외 신인도라든가 경제 상황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 자꾸 이러면 내가 막 더 불질러올 거야. 뭐 위협을 한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줘야 됩니까? 이게 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무작정 그 모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엄연히 법치주의고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데 그런 어떤 억지라고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다 들어줄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평화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한 그걸 또 모색하는 걸 굳이 피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얘기가 다시 또 돌아갔는데 네. 최상목 대행 얘기부터 한번 해주세요. 아주 간단하잖아요. 평화적인 합리적인 방안이 있다 말씀 주셨죠. 경호처에 대한 지휘 권한이 최상목한테 있어요. 권한 대행한테 있어요. 물리적인 충동을 하지 말아라고 명령하면 됩니다. 지휘 권한이 있으니까. 아주 간단하지 않아요? 매우 간단해요. 그거에 대해서 매우 간단하죠. 말씀 다 하시면 아니 매우 간단한데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할까? 뭐가 이상하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왜 이렇게 간단한 걸 하지 않고 있을까?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권한대행이 무슨 해병대에도 만나고 주한미군 사령도 찾아서 만나고 하면서 대통령 놀이를 게임을 하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왜 안 하느냐 퀘스천 마크에 대한 여러 가지 왜 시각이 안 하느냐? 왜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렇잖아요. 왜 안 하느냐? 그래서 대통령 놀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일까 했을 때 왜 계엄령 선포 이후에 쪽지 A4 용지 한 장, 쪽지가 아니라 A4 용지 한 장에 대한 메모지를 받았잖아요. 했잖아요. 예비비 이후에 사법부를 입법부를 대신한 예비비를 만들어라라는 쪽지를 받았다. 근데 그렇게 처음에 쪽지라고 했어요. 본인은 몰랐다라고 했었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A4 용지예요. A4 용지 접어가지고 호주머니에 넣으면 우리가 모릅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만 받은 것뿐만 아니고 F4 회의인가 나중에 또 불러서 무슨 회의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회의에 어떤 내용을 회의를 했는지 잘 몰라요. 혹시라도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네, 관련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한 것을 아주 쉽게 풀 수 있는데 왜 쉽게 풀지 않느냐.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과 비상계엄 과정에서의 관련성을 얘기를 해주셨고 또 일각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과 한독수 전 총리가 네.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 그 전 같이 근무하는 과정에서 기에 눌렸다. 지금도 심리적으로 많이 눌려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무슨 무속의 기에 들렸다는 얘기도 있기는 해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못 들어봤고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고. 많은 무서운 정보에서 거예요. 지금 윤석열 차단이 되어 대통령이 계신 것 기회에 같은데. 눌렸다 이런 얘기 윤석열 대통령이 무서운 거예요. 한독수, 최상목 모두. 글쎄요, 저는 일단 제가 굳이 이경 대변인님을 조금 걱정해 드린다면 그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이제 내란과 관련성이 있는 것처럼 해서 그분의 역할을 조금 이렇게 흔드는 거. 근데 행위가 결코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흔든다고 해서 흔들려주면 아무튼 그런 감사하죠. 시도들이 전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하면서 지금 지금 이런 여야 대립 국면이 된 이유가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 소추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한덕수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서 오히려 지금 속도는 나고 있어요. 이제까지 기다렸는데 속도는 제가 나고 있어요.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최상목 그러니까 그런 어떤 최상목 권한대행의 어떤 역할을 흔들릴지 모르겠으나 흔들려고 하는 말씀이 결코 민주당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리고 최상목 권한대행이 왜 지금 가만히 있느냐 그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왜 아냐면 지금 만약에 경호처에다가 최상목 대행이 지시를 해요. 네. 만약에 공수처에 영장 집행이 있으면 거기 협조를 해라. 그 얘기는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공수처가 영장 집행하는 걸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 그 이유 때문에 공수처의 영장 집행에 정당성을 지금 부여해주면 오히려 들어와라, 해라 라는 그런 취지로 보일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최상목 대행이 하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이는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제3의 대안, 여야 합의로 내란 특검법안을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이 대치 국면을 좀 해소해 달라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반대인 경우에는 오히려 경호처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시그널로 보여지거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이 잘 처리하길 바란다. 이 얘기는 집행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고 비슷하거든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관계기관이 잘 처리가 바란다고 했을 때는 일단 경호처장이 누구였습니까? 그 얘기 했을 때 경호처장 박종돈 처장이었어요. 네. 박종돈 처장이 그 내부에서 하려고 했던 게 시선목대 얘기랑 비슷하다니까요. 결국은 대통령이 제3의 장소에서라도 그 조사를 임의로 출석해서 받을 수 있도록 좀 그쪽도 요청을 하고 공수처도 좀 영장 집행을 강행하지 말고 좀 늦추라고 요청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조율 물밑 조율 역할을 경호처장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최성목 대행이 그런 발언을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 김사경입니다. 재밌고 유익한 소식을 원하시면 오른쪽 뉴스앤톡을 클릭해 주세요. 뉴스앤톡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합니다.